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동시 작가이신 유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향기에 오신 첫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왔는데요. 저는 여기 오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이제 오고 싶었었는데 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사방이 열려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좋은 작품이 나에게 한 편 와달라 하는 그 마음의 기도도 했거든요, 아까. 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힐링도 되고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선생님 책을 몇 권을 제가 빌려서 읽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책을 보면 그 시감이 너무나 예쁘고 동시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동시로 써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동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청소년 시나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요. 어린이들을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그 마음속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어린이들 마음에 닿는 어떤 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린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지금 네,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를 보면 굉장히 이제 시골에 대한 그런 시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갯맥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사셨던 곳이 태어나신 곳이 충남 서산이시더라고요. 네. 혹시 바닷가에서 태어나셨고? 아니요, 바닷가는 아니에요. 네. 예. 바닷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네요. 왜냐면 제가 그 태어났을 때 뒤편은 산이었지만 그 앞에는 바로 펼쳐져 있는 게 가로림만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복도를 지나서 교실을 들어가는데 그 복도로 서해바다 한쪽에 유리창에 걸려 있었거든요. 저녁 노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곳들이죠. 서해안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많은 이유는 그곳에서 계속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도 보냈고 성장을 한 곳이라 그런 거 아무래도 소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 시들을 보니까 어려서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익혀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충남, 서산, 태안 뭐 이런 그 서태안 지역은 저의 어떤 그런 문학의 어떤 고향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곳에서 모든 작품들이 발원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쓰지 않은 이야기와 시도 어쩌면 그곳에서 계속 제가 그곳을 향해서 뭔가 찾아내려고 그 방향을 그쪽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네. 시 언어를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가 되셨더라고요. 자벌레조차도. 그래서 굉장히 이 순수한 생각도 들고 참 시를 보면서 시가 너무나 예쁘다. 그리고 너무나 재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네. 그 그림책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네. 그 책은 어떻게 쓰게 된 건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셔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어떤 그 종이컵 한 개를 사용하는 그 반복, 3개월의 반복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무심결에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환경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작품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사는 그 인간의 삶,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갖고 사는 것, 진정 많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나 이런 것도 되게 관심 있게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을 주제로 이제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이 작품을 썼고 제작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주목을 받는 작품이 돼서 이런 자리도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코로나 때 태어난 그런 효자라고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뭐 쓰레기를 버려가면서도 이것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또 쌓이게 되고, 그게 태워지면은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기후를 계속 뜨겁게 만들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책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정말로 많이 쓰는 것도 잘 써야 되고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잘 쓰셨어요, 선생님. 먼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유하고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조금 각자가 좀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는 조금씩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 책의 영향이 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도 더 좋은 또 환경에 대한 책을 많이 써주시고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이 앞으로도 차기작 또 생각하시는 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제 화가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난 7월 1일자부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요. 오는 이제 11월이면 이제 그림책 형식으로 시집이 나오는데요. 이제 태어납니다하고 비슷한 그런 판형으로 아마도 출간될 것 같고요. 주제는 그것도 내내 이제 이 태어납니다하고 맥이 조금 상통하는 그런 자연과 어떤 생태, 환경 이런 주제로 아마도 어린이들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돼요. 사랑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몇 분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책은 그 작가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애써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출판사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주신 사파 선생님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책에 발간되는 그 순간, 한 마리 그 심장을 콩닥콩닥 하면서 갓 태어나는 그 한 마리 새처럼 독자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그 한 권의 한 마리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리의 그 생명체 같은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가서 마음 깊이 심장까지 닿아서 영혼을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책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유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